안녕하세요. 유라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입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이미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영화는 사실 페미니즘 영화로서도 분석할 것이 많은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평범한 20대 여성 앤 해서웨이 분이 연기를 하셨죠. 앤디가 세계적인 패션 매거진 런웨이에서 일하면서 겪는 성장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 상사인 미란다 프리스트리, 메릴 스트립 분이 연기를 해주셨습니다. 미란다는 냉정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패션 업계의 거물입니다. 영화는 이제 앤디가 미란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면서 자신의 외모와 태도를 바꿔가고 결국 성공과 자기 발견 사이에서 고민하는 과정을 그려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는 프라다라고 하는 브랜드가 등장하는데요. 이때 프라다라는 브랜드가 여기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 있어서 프라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라다는 초기에는 고급 가죽 제품 그리고 여행 가방을 제작하는 브랜드로 시작이 됐지만은 프라다를 오늘날의 프라다로 성장시킨 인물은 창립자 마리오 프라다 손녀인 미우치아 프라다입니다. 미우치아 프라다는 1980년대 여성의 실용성을 강조한 나일론 가방을 선보였는데요. 이 나일론 가방은 기존의 여성들이 들고 있는 가죽 가방과는 다른 실용적이고 물에도 잘 젖지 않는 그런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진 여성 허리우먼들의 대표적인 가방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다는 화려한 명품이 아니고 지적이면서도 강한 여성 스타일을 제안을 하게 됐고, 프라다를 입는 여성이라는 것은 단순한 패셔니스타를 넘어서 독립적이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여성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프라다를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에 프라다를 입는다는 것은 사실 권력을 갖추고 있는 여성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프라다의 패션 철학은 기능성, 실용성을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여성성을 탈피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지만, 사실상 영화 속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보여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모순 역시 발견됩니다. 즉, 프라다라고 하는 브랜드는 사실상 전통적으로 여성성을 해체하는 브랜드이기도 하면서 명품 브랜드라고 하는 여전히 사회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상징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프라다는 여성 해방의 도구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와 동시에 여성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성공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또 다른 규율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프라다라고 하는 브랜드랑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가지고 있는 페미니즘적 딜레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평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커리어 여성의 성장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를 페미니즘 이론과 정신분석학적 개념을 적용해서 분석하면은 훨씬 더 복합적인 의미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성공과 자신의 정체성이 남성적 질서에 의해서 어떻게 형성되고 조작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측면에서 이 영화는 매우 흥미로운데요. 영화 주인공 앤디는 패션 잡지 런웨이에서 일하면서 변신하고 또 성장하지만, 그녀의 성공 과정은 단순히 실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녀는 자신의 외모와 태도를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결국에는 사회가 이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성의 이미지로 맞춰 나갑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녀가 동경하는 대상이 단순하게 여성 롤 모델이 아니라 정신분석학적 개념에서 말하는 여자 히스테리 환자라는 개념이랑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히스테리라는 개념은 현대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히스테리를 부린다 혹은 막 히스테리적이다라고 하는 개념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신분석학적으로는
무의식의 갈등을 신체적 증상으로 표현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따르면은 히스테리 여성은 자신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대신에 남성적 질서 속에서 간접적으로 그것을 드러낸다고 보았고, 라캉이라고 하는 또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는 라캉은 이를 발전시켜서 히스테리 주체라고 하는 단순한 병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건의를 흔드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캉에 따르면은 여자 히스테리 환자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을 유지하면서 남성적 시선, 즉 남성의 욕망을 따르면서 동시에 그 질서에 도전하고 질문하고 있는 주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 히스테리 환자는 단순하게 수동적인 존재라고 보긴 어렵고요. 남성이 지니고 있는 욕망을 이용해서 여성성을 드러내면서도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욕망 체계를 흔드는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프로이트와 라캉에 따른 개념을 다시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여성은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결정하기보다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여성상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사이를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자기를 규정한다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에 적용을 한다면 앤디가 미란다를 동경하고 또 따라가면서 변화하는 과정은 단순한 성공 서사가 아니라 여성성이 어떻게 사회 질서 안에서 구성되는지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오프닝 시퀀스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 학부 영화 수업 때 교수님께서 이 오프닝 시퀀스를 얘기하면서 영화 학도들이 단편 영화 촬영할 때 이 오프닝 시퀀스를 한번 따라서 오마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굉장히 잘 편집되고 또 잘 만들어진 시퀀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오프닝 시퀀스는 패션 업계에서 일하는 여성과 앤디의 출근 장면을 교차 편집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고급 속옷, 명품 의상을 입으면서 세련된 메이크업을 하는 여성들이 등장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앤디가 후줄근한 옷을 입고 단순한 속옷을 입으면서 대충 출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퀀스는 단순하게 패션을 아는 여성, 그리고 패션에 무관심한 여성의 대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이상적인 여성과 일반 여성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여성성의 사회 구성 방식과 그것이 여성 개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여성이라는 존재는 사회적 공간에서 패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을 해내야 하는 존재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적 기표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란다는 성공했지만 과연 자유로운가? 그녀는 남성 중심 질서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억압을 스스로 수행하는 존재는 아닐까? 이런 모습들이 결국 여성들이 단순하게 어떤 사회적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서 완전하게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앤디는 영화 초반에는 패션에 굉장히 무관심한 캐릭터로 등장을 하지만요. 점점 미란다를 동경하며 심지어는 그녀를 사디스트라고 욕하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불쾌해하며 그녀처럼 변해가려고 합니다. 이때 앤디가 변하는 이유는 기존의 영화와는 달리 남성 시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란다의 시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여성 롤모델 따라잡기가 아니라 여성 간의 동일시를 통해서 자신의 여성성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단순하게 패션을 즐기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사회에 나가야 하는지를 남성적 질서에 의해서 학습된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처음에 앤디는 자신을 가시화하지 않는 여성, 즉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적 스타일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패션을 소비하는 방식 자체를 거부하는 존재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영화 초반부에는 앤디는 패션에 굉장히 무관심한 여성처럼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런웨이라고 하는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녀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용납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료들은 할머니 스커트 등 이런 식으로 그녀를 조롱하고, 미란다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그녀를 무시합니다. 특히 미란다가 앤디의 볼품없는 구두를 경멸하듯 바라보는 시선은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때 앤디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내가 미란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 이곳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여성이어야 할까? 이 순간 앤디는 자기 자신의 모습과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이상적인 여성성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기를 강요받게 됩니다. 앤디는 결국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나이절의 도움을 받아서 명품 옷을 걸치고 하이힐을 신고 완벽한 메이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앤디를 본 미란다의 시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운 시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시선은 단순한 패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앤디가 사회가 원하는 여성의 모습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승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앤디는 이때 미란다를 단순한 보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위치를 욕망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으로, 이게 단순한 롤모델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앤디가 어떤 동경하는 완벽한 여성의 상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앤디가 미란다처럼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미란다가 과연 성공한 여성으로서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미란다는 사실 패션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는데, 그녀는 남성적 질서 속에서 더 강하고 더 냉정해지는 방식으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가족과의 관계는 엉망이 되었고요. 특히 이혼을 발표하는 순간 그녀는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 다음 순간 그녀는 곧바로 감정을 억누르고 철저한 프로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여성 리더십이 남성주의 질서 속에서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미란다가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건데요. 그녀가 스스로 어떤 여성상을 구축한 것인지, 아니면 남성 중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방식으로 여성성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잘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미란다는 남성적 질서 안에서 인정받는 방식으로 성공한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녀는 남성들보다 사실 더 강해야 되고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또 성공을 위해서는 타인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이런 점에서 미란다는 아까 프로이트랑 라캉이 얘기한 여자 히스테리 환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욕망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그 질서를 거부하고 도전하며 또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앤디는 미란다를 따라하면서 점점 그녀의 가치관을 수용하지만 결국에는 그 방식이 자신의 본질적인 욕망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떠나게 됩니다. 이는 여성성이라는 것이 단순한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여성성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찾으려고 하는 끝없는 질문의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있는 여성 관객들은 앤디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서 그녀를 숭배하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앤디가 변한 모습, 명품 옷을 휘감고 명품 하이힐을 신고 예쁘게 치장한 그 모습이 정말 성공한 모습일까라는 것입니다. 관객들 역시 그렇다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앤디의 변화는 사실 기존의 영화들처럼 여주인공이 남자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변하는 과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 여성 내부의 권력 구조 안에서 그녀가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앤디는 남성 시선을 위해 변화하지 않고
그녀의 변화는 미란다라고 하는 여성 권력자의 시선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여성적 욕망과 권력을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결국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 영화는 여성 관객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미란다가 되고 싶은가? 앤디가 되고 싶은가? 앤디는 미란다를 통해서 여성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만 사실상 명확한 답은 찾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성이 단순한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이며 끝없는 탐색의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영화는 여성의 성공이 아니라 여성이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에 남성의 시선에 갇혀있던 여성들과는 대비되게 여성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여성, 그리고 여성의 시선에 따라 달라지는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페미니즘 영화에서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영화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오늘 영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화 리뷰 때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 다음에 뵐게요.